2023 정부 시민사회 ODA 합동 포럼에 와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연구 개요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ODA 현장성, 이게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사실 쉬운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는 현장성을 대표하는 용어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현지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현지 주도의 발전, 로컬리 리드 디벨롭먼트로 좀 정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 주도 발전이라는 것은 현지에서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그리고 현지에서 직접 사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 진행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은 현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좀 변화가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기후변화 위기 등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좀 요구하고 있고요. 이러한 맥락에서 현장에 닥친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코로나 상황 때 아무도 현장에 가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사실 중단이 됐었죠. 이제 개발협력 못하나? 막 이런 생각도 막 했었는데 시민사회 단체들은 마을 단위 그리고 개인 단위에 계속 접촉하고 지원하고 하는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거든요. 이 위기 상황일 때 오히려 현장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게 좀 생각이 났는데 이렇게 위기 대응 때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그러면 필요한 게 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그 전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현장성이 굉장히 많이 강조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직접 가서 사업을 수행하는 혹은 직접 모니터링을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갈 수 없게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중요하다고 느껴졌던 것 같은데요. 직접 갈 수 없다면 한국 사람들이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현지인들의 역량이 사실은 가장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고 어떤 지원이 특정 사업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누구에게 어떻게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어떻게 배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결정하고 또 준비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전반적인 역량들이 두루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현지에서 역량이라는 단어로 좀 표현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지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죠? 그 준비라는 게 바로 역량을 갖춰가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위기 대응 사례로 되게 좋은 사례가 사실은 언급이 됐었죠. 저희가 그날 이제 2개 사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위드 몽골 급식 사례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방글라데시 노익냐 이제 난민들에 대한 아디 사례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위기 대응은 사실 아디 사례가 정말 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얀마 군부에 의해서 이제 탄압을 받고 쫓겨나서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왔잖아요. 이 난민들이. 생존자들의 어떤 삶이라는 거는 굉장히 저희가 상상하기 좀 어려운데 아디가 이제 이런 분들을 좀 회복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볼 때 아디가 직접 들어가지 않고 그 현장에 있는 그 단체와 협력해서 한국의 심리 지원가가 그 현장에 있는 단체와 연합해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 현장의 기관들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방글라데시 노익냐 캠프, 특히 여성들이 웃음을 되찾고 그리고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위기 상황일 때 특히나 더 이 현장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현지 기관들과 협력해서 하는 게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해 주셨었는데 몽골 학교 급식 사업이 현지화
현지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진 사례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현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 이런 거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은 네,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사단법인 위드가 한 그 몽골 학교급식 사례는 좀 독특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통은 ODA 사업들이 물질적인 것들을 제공하고 그것들을 지속 가능 이제 계속 사용하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위드의 사업은 그 나라의 급식 정책을 변화시키는 이제 그런 종류의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차원이 다른데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성이잖아요. 그럼 지속 가능하려고 하면 정부 정책에서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고 그것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되게 지속 가능성이 보장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드 사업은 좀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정책 변화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해관계자를 일일이 다 설득하는 걸 위드가 하려고 하면 아마 이 사업은 실패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현지의 대학 그리고 그 대학과 같이 설립한 연구소를 기반으로 해서 그 이해관계자들을 몽골에 계신 분들이 만나신 거죠. 몽골의 대학에 계신 분들 또 이런 학교급식과 관련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직접 설득하는 작업들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몸소 체험하고 느낀 것을 설득하니까 훨씬 그거에 대한 수용성 그리고 거부감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위드의 현지화는 좀 독특하고 그리고 많은 이해관계자를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설득해서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가 이 ODA 현장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좀 있을까요? 현장성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굉장히 많을 텐데 아무래도 좀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는 것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한국 안에서 ODA를 수행하고 있는 주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민사회만큼 현지에 좀 더 밀착되어서 현지에 대한 많은 이해를 가지고 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체는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현지 주도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지에 있는 시민사회까지 이제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한국의 NGO들을 어떤 브릿지로 네, 삼아서 한국 시민사회와의 먼저 협력을 많이 강화하고 네, 이것들을 좀 구현해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합동 포럼 처음 참여해 보는데 이 합동 포럼에 학계, 그다음에 시민사회, 정부 관계자가 이제 골고루 이제 저희 토론 패널로 함께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 아직까지 현장성이라는 것의 범위가 굉장히 좀 작은데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제 좀 현지화,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의제를 처음으로 다 같이 공론화할 수 있었다라는 게 좀 굉장히 뜻깊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히 그러니까 온오프를 동시에 하니까 많은 분들 또 해외에서도 많이 접속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미가 좋았던 것 같아요.